안녕하세요. 정리수납 전문가 김한신입니다. 생활의 작은 변화 정리수납 노하우. 오늘은 냉장고입니다. 자, 냉장고.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집에 냉장고는 다 있으시죠? 자, 냉장고를 열면 일단 내가 필요한 걸 꺼내고 닫으면 되는데 일단 열어보면 한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언제 샀지? 이거 언제 먹지? 와, 내가 이런 것도 보관하고 있었나? 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이 냉장고 정리하기의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냉장고는요,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요즘에 냉장고는요, 단문형도 있어요.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문형도 있고요. 포도어. 문이 4개로 나누어진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김치 냉장고. 가끔 보면 주류 냉장고 따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냉장고라고 하면 일단 냉장고와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과 냉동실을 나누셔야 되고요. 냉장고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억할 것 3단계 오늘 알려드립니다. 또 처분할 것인지 청소할 것인지 분류할 것인지의 작업을 나누셔야 되고요. 수납의 위치와 수납 도구까지 냉장고 정리하기의 모든 것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냉장고와 냉동고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냉장고. 대부분 이제 냉장고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긴 한데 냉장고와 냉동고가 좌우로 배치된 경우도 있고요. 사진처럼 위아래로 배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샘플 냉장고. 우리가 전자제품 매장 갔을 때 보여주는 카탈로그 냉장고인데 자, 우리 집 냉장고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먼저 냉장고와 냉동고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냉동고에, 냉장고에 들어갈 것, 먹고 남은 거 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곡류, 그리고 반찬, 고기, 생선, 채소, 과일, 계란, 각종 장류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냉장고가 등장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났대요. 당연하죠. 우리가 냉장고가 생기니까 먹고 남은 거 일단 다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먹어야 되죠. 분명 어제 사와서 먹은 치킨 오늘 다 먹으셔야 돼요. 케이크, 생일 파티 끝난 케이크 냉동고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먹으셔야 되는데 안 먹고 넣어두고 나중에는 이걸 안 먹으니까 또 버리게 되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이 냉장고 때문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냉장고를 다 정리를 하셔야 좋은 의미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건데요. 자, 냉장고를 정리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 소비할 것과 보관할 것. 냉장고에 무조건 지금 먹고 다 소비할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보관할 것들도 있습니다. 자, 냉장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일단 우리가 주로 먹는 반찬, 장들 들어갑니다. 된장, 고추장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채소, 과일, 계란이라든지 각종 음료들이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는 냉동고보다는 사용 빈도가 더 많아요. 더 자주 열고 닫는 곳입니다. 자, 냉동고는요. 일단 좀 보관할 것들이 들어갑니다. 장기 보관. 생선이나 고기류 들어가고요. 떡이나 케이크 들어갑니다. 이제 소분한 식재료들이 들어가는데요. 오래 보관해도 되는 것들,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또는 다진 야채나 고기류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관할 것, 먹을 것 구분을 해서 냉장고와 냉동고에 보관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냉장고를 열면 이 멘트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가장 먼저 정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먼저 정리해야 되는 곳 중에 냉장실이 가장 정리가 필요한 곳 중에 하나인데요. 자, 냉장고를 왜 먼저 정리해야 되냐?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지만 그중에 냉장실은 꽉 찬 공간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하게, 가장 깔끔하게 보관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냉장고인데요. 베란다로 얘기하면 느낌이 창고 같은 곳이고요. 일단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관이 필요한 식품과 먹어야 되는 식품이 함께 이제 들어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먼저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냉장고에는 없어질 것과 보관할 것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처분할 때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자, 먼저 냉장고에 있는 식품을 다 드세요. 그래서 냉장고는 여러분 사실 정리하는 그 주기가
매주는 거의 불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냉장고를 정리하는 그 주기는 조금 길 수도 있는데 한 달을 잡습니다. 그래서 매달 말일에 냉장고를 비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냉장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로 먹는 식품도 들어가 있고요. 보관하는 식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매번 꺼냈다 넣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장을 봐서 음식을 보관했을 때는 냉장고가 정말 꽉 찹니다. 근데 이걸 또 다 꺼내서 오늘 정리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계획을 세우는데 매달 말일이 냉장고 청소하는 날이니까 청소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장을 최소한 안 봐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 있죠? 냉장고 파먹기를 합니다. 냉장고 파먹기가 뭐죠? 정리하기 한 달 전부터 장을 안 보는 건데요. 수납량이 줄어들었을 때 신선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소비할 것들을 먼저 소비를 해서 냉장고 파먹기를 충분히 하시고요. 냉장고를 조금 비운 다음에 청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냉장고를 청소할 때, 그러니까 냉장고 비우기를 할 때 투명 용기와 바스켓을 활용하는데요. 여기에 수납을 합시다. 자, 냉장고는 여러분 장점이 칸이 나누어져 있어요. 냉장고 여시면 뭐 일반형이건 양문형이건 칸이 다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에 또 고맙게 멘트가 써 있습니다. 신선실, 뭐 야채실, 뭐 이런 말이 다 써 있어요. 이곳에 적절하게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정리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일단 서랍은 열면 넣고 닫습니다. 칸이 나누어져 있으면 차곡차곡 계단을 쌓으십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서도 칸칸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수납 도구로 분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수납 지도와 이름을 부착하시는데 여기에서 수납 지도는 뭐냐? 냉장고에 어디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메모하시는 거고요. 이름표는 누가 봐도 내용물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희 엄마네 집에 갔을 때 가끔 음식을 하게 되는데 냉장고 열었을 때 엄마 매실 어딨어? 된장 어딨어? 여러 번 물어봐요. 그럼 저희 엄마가 야, 여기 있잖아. 너는 왜 앞에 있는데도 못 찾아? 당연히 못 찾죠.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냉장고는 공용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 구성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름표를 부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남은 양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앞뒤가 막히지 않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이게 실제 제가 알고 있는 분의 냉장고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난리가 났죠. 근데 칸은 나누어져 있는데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칸을 다시 한번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용기의 경우는 높낮이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냉장고 옆 칸에 이제 수납을 하는 장소에 그 병 종류를 수납하는 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그냥 막무가내로 넣지 말고 높낮이 그리고 그 뚜껑 부분에다가 라벨링을 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구니를 활용을 하시고요. 또 이름표를 붙이면 되는데요. 저희 집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빨리빨리 음식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와서 찾아도 누가 꺼내도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보관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음식에 그 관련된 식재료를 보관할 때 유통기한을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걸 강조드리는데요. 여러분 식재료의 유통기한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유통기한 하루 지났네? 뭐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만 3개월 지난 거 사용하시면 안 되죠. 특히 가루 종류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니까 냉장고가 좁아요. 그러면 냉장고로 또 사십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냉장고가 4대 있으신 분 있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식구가 엄청 많아? 식구 5명이에요. 그런데 냉장고가 집이 그럼 엄청 크냐? 집은 조금 크신데 냉장고가 일단 주방에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둘 곳이 없어서 베란다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냉장고가 많지? 열어보면 정말 꽉꽉 차 있는데 3년 전에 샀던 생일 케이크가 나오더라고요. 3년 전에.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런 케이크를 샀었니? 3년 전인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저도 기억 못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님 생일이 이제 생신이 1월이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갔을 때 1월에 샀던 케이크 나오고요. 뭐 작년 9월에 샀던 케이크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보관을 좀 오래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유통기한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냉장고를 정리하는 건 청소가 포함이 됩니다. 자, 냉장고를 우리가 뭐 세제 많이 풀어서 닦을 수 있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냉장고는 평상시에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천연세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활용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냉장고 안에 탈취제는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김치냉장고가 따로 있어서 냉장고에서 김치 냄새 안 나잖아요? 이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냉장고를 열면 조금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온갖 냄새 다 맡으세요. 제가 약간 그런 편이에요. 냉장고 열면 저희 엄마에게 된장찌개 들어갔나 봐? 오, 야 너 진짜 된장찌개 냄새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탈취제라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커피 찌꺼기라든지 숯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담아 두실 때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은 생활 도구들 리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재활용품 도구들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납할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우, 냉장고. 네, 냉장고 파먹기 다 했습니다, 선생님. 냉장고 청소도 베이킹소다랑 구연산으로 다 했고요. 탈취제도 넣었어요. 이제 어디에 무엇을 넣을까요? 네, 자, 냉장고는 칸칸이 나누어져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냉동실과 냉장실에 보면은 포켓 도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병들 정리해둔 그곳을 말하는데요. 자, 이곳에 양념이나 소스를 많이 두시고요. 불투명한 용기 안 됩니다. 둥근 용기는 되도록 지양. 냉장고도 정리를 하는 장소잖아요. 둥근 제품들은 용기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또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그 반찬 용기들이 둥근 것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다 버리세요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정리를 하고 보관을 하실 때는 사각으로 된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납작이라고 불리는 용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높이는 낮죠.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이나 식재료를 보관을 하실 때 많이 보관하시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은 양을 소분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 제품이고요. 광고는 아니고요. 저희 집 제품인데 납작하기 때문에 이제 두께가 얇은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소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식재료를 소분해서 그때그때 사용량을 나누어서 보관하시는 게 냉장고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냉장고의 공간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포켓도어인데요. 포켓도어도 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식재료들이나 양념이라든지 그 내용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꺼내기 쉽게 그리고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찬인데 반찬 일단 식사 끝나면 다 넣으시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냉장고에 반찬을 보관하는 장소에 색깔 구분을 좀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붉은 색깔의 반찬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찬통으로 용기의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투명 용기를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반찬도 왜냐하면 식구들이 제가 없을 때 밥을 먹어도 어떤 반찬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면 좀 사용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반찬통도 앞과 뒤를 구분하세요. 무슨 얘기냐? 자주 사용하는 반찬은 앞쪽에 그렇지 않은 반찬통은 뒤쪽에 보관을 하시고요. 종류에 따라서 뭐 마른 반찬과 조금 젖은 반찬 또는 뭐 김치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반찬들을 칸을 나누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 소분인데 요즘에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숫자에 맞춰서 식사를 할 때마다 양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이러한 소분 용기를 사용해서 식재료를 보관하는 것, 냉장고 정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냉장고 정리하기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자, 냉장고는요, 우리가 자주 먹는 식재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주로 먹는 것,
앞으로 먹을 것들을 보관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원칙을 몇 가지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자, 먼저 처분할 것인지, 청소할 것인지, 수납할 것인지, 구입할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냉동실을 열어보세요. 냉동실에는 봉투, 용기 해서 예전에 사서 먹지 않은 식재료들, 앞으로 먹을 건데 너무 많이 사서 아직은 보관하고 있는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처분하셔야 되고요. 청소도 하셔야 됩니다. 냉장고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냉장고 탈취제도 활용을 하시지만 주기별로 냉장고도 정리하시고요. 현재 주로 먹는 식재료들과 반찬들은 수납, 앞으로 보관할 것들도 적절하게 소분해서 보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새로 구입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냉장고 역시 여백의 미, 수납은 70% 정도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선도가 높아지고요. 장을 봤을 때 또 채울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버리셔야 되는데 케찹이 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먹어도 될 것 같아. 드시면 안 돼요. 되도록 버리세요. 아까우니까. 아까우면 다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제품마다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을 정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기한을 꼭 확인을 하세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수납 장소가 없어요. 그럼 냉장고로 또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체크 한번 하시고요. 또 위치를 고려하시고요. 방법을 체크하시고요. 도구를 활용하시고 이걸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를 컨설팅 가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을 적절하게 수납을 하고 각종 도구들을 활용을 하시는데 유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몇 달 있다 다시 전화 오세요. 선생님 냉장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유지를 하실 때도 이 원칙을 기억을 하시고요. 수납은 70% 이하를 유지할 때 신선도가 가장 좋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냉장고랑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이 방법으로 정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